예, 시고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12월 6일 상황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일인 12월 3일과 그 12월 6일 시점의 사이, 그러니까 12월 4일과 12월 5일 피고인께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12월 4일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이 있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4일 날요. 예, 4일 날은 뭐 특별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을 할 일은 없었습니다. 5일 날은요? 5일 날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 16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순번 4-178번 4685쪽 이하 CIA 대상 내란 옹호 메시지 전달 의혹 감찰 결과 보고서 8쪽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조태용 원장 지시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되었고 설명 요지 문건이요. 이를 CIA에게 제공 내지는 설명할 계획이 수립 실행된 것은 확인. 이게 국정원 내부 감찰 서류입니다. 12월 4일부터 5일경까지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 국정원 내부 감찰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설명 요지라는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CIA에 제공하려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종합특검에 나가서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술을 했고 조서가 남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영문으로 번역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번역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제가 외교부 출신으로 외교관으로서 국정원장으로 오면서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영문으로 번역하라고 지시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저로서는 저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저 내용대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 제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특검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봐서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종합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 같고요. 물론 자료는 내셨으니까 저희가 뭐 그 자료는 볼 텐데 그 신문상은 그냥 이걸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쨌든 우리 공수처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특별검사 측 입장은 이게 4일, 5일 상황이고 저희 범행 범죄 사실이 3일, 6일 이게 주요 범죄 사실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여기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에 드러난 의도가 3일이나 6일에도 계속되거나 그 전 중요한 사후 정황이라고 봐서 저희는 고의의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너무 뭐 우리가 자세하게 물어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이게 뭐랄까 알겠습니다. 몰아서 한두 개만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그 의견서나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주장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피고인이 어쨌든 별건으로 좀 조사받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우리 샷이라고 직접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연관이 없는 걸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것만 뭐 한두 개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나중에 의견서를 통해서 뭐 주장해 주시면 제가 그거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번역 업무 18항 관련입니다. 좀 바꿔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번역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 문건에 보면 그 외교부에 같이 계셨던 박모 참사관님 있으시잖아요. 네. 예, 알고 계시죠? 그 박모 참사관이 2021년부터 피고인하고 같이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한테도 지시하셔서 한 번 더 번역을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나와요. 이게 다 거짓 정말 전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피고인이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저는 제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진술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그 정도 하시면 말씀드리고. 마이크.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고 본인이 강력히 부인해서 지금 그 종합특검에서도 지금 이 홍자원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본인에게 뭐 저희도 아까 재판부도 얘기했으니까 곤란한 걸로 보입니다. 최대한 2항까지는 전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그러면은 20항 하나 더 주요한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순번 4-180번 4695쪽 이하 설명요지 원문 및 번역본 11쪽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께서 지시하신 그래서 번역을 지시해서 CIA 측에 전달해라. 요 문건은 이와 같습니다. 그 보시면
그 내용 중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 등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거 맞아요? 이 내용이 확인되는 건 보이시죠? 네, 지금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 피고인께서는 지난 피고인 신문 당시에도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할 만한 요건이 안 됐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명백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문건을 CIA 측에 전달하려 했던 이유는 뭔가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취지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그까지는 예. 자꾸 유도신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 변호인 그 저한테 말씀하셔야지. 검사하고 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일단 이의 신청하시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고, 근데 아까 제가 뭐 취각해서 묻기를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허용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피고인 요거는 뭐 말씀처럼 뭐 답변 안 하셔도 관계 없는데. 제가 예. 하여튼 번역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않았다. 종합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그다음 나머지는 다 생략하시고요. 다른 방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판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생각은 피고인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CIA에 보냈다는 국정원의 그 번역 문건이 윤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라는 내용은 국정원장인 피고인의 뜻과 다른 내용인 건 맞습니까? 제가 12월 3일 밤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에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대통령께 반대하고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하지 않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제가 찬성을 했으면 그렇게 만류를 하거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주장대로면은 피고인의 뜻과 다른 내용의 문건이 국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고도 없이 피고인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것인데 그런 거죠? 종합특검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23항으로 23항 넘어가겠습니다. 예, 23항. 예. 피고인 2024년 12월 4일경에 이미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은폐할 의도가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인 12월 6일경부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12월 3일 홍장원의 독대보고 시에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독대보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은폐했던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24항입니다. 증거순본 4-35번 3044쪽 이하 기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2024년 12월 4일경 그 당시 여당의 당론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것임을 이건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보도가 많았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보도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참고로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제가 국정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밖에 그렇게 알려진 대로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나 그런 부서나 그런 요원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을 하는 동안에 국내 정치 정보에 관한 단 한 글자도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마침에 봤으면은 기억을 하는 거고 따로 무슨 제가 저걸 알아야 되는 보고서가 올라오는 게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너무 언론에 이 내용이 많이 나와서 무슨 보고를 별도로 받으셨냐 이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 보도를 봤는지 안 봤는지 지금은 참 오래돼서 아니, 보도는 관계없이 어쨌거나 12월 4일 계엄 다음 날 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는 거 내용은 알고는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었고 지금 보니까 탈당 요구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건 알고 있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반대 입장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예, 25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자료 별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제시 자료 제시하고 말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고. 2024년 12월 6일부터 8일경 통화 내역 출력물인데요. 피고인 그 기자회견하고 언론 인터뷰 그리고 출입 기자들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발송하고 서한문 발송 행위 했던 2024년 12월 6일부터 8일 통화 내역입니다. 이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수의 여당 의원 등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나요?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이고요. 권영세, 추경호 다 정보위원들입니다. 네. 다 정보위원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1차장이 어떤 큰 뉴스를 터뜨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위원인 여당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보시면 사실 발신 전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받은 전화들입니다. 예, 다 홍장원 발언 관련해서 뭐 물어보는 전화였다. 그다음에 신성범 위원장 전화는 12월 7일 날 정보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전에 정보위원회를 야당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통화를 예. 제가 한두 차례 했는데 신성범 위원장은 그 통화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7일 날 정보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26항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홍장원 진술, 홍장원이 어떻게 말하더라, 또는 홍장원의 입장이 뭐더라, 또는 홍장원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통화 내용 중에 그렇게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당시 여당의 당론이라는 내용이거나 홍장원 진술이 윤 대통령의 탄핵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 정보를 국정원이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대통령한테 주례 보고를 가도 국내 정치를 가지고 토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밖에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예. 없었다. 예. 네, 없었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볼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 네. 저희 보시면 피고인께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하는 그 전후로 그리고 기자회견하기 직후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날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 보도가 나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상황을 물어봤고 제가 뭐 정보위원회 좀 간다는 얘기도 했고 가서 무슨 얘기를 설명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하고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12월 6일 날 그런 대화만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12월 6일 날 보시게 되면 3번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통화를 해요. 가기 전에도 한 번 되고 4번이네요. 지금 그 4번의 통화를 그 얘기를 하는데 4번을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걸 물은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한 문제에 좀 본인이 말하자면 뭐 꽂힌다고 보통 뭐 표현하죠. 꽂히면 똑같은 걸 가지고 전화를 여러 차례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로 듣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이제 그렇게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고 제가 정보위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서 정보위 가서 이렇게 설명했다. 기자들에게도 나오다가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설명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설명했다는 얘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근접한 시간에 지금 3번에 걸쳐가지고 3분, 1분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3분, 1분, 1분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2번, 3번 전화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보실장 때부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그런 취지신 거죠. 이제 오래된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통화가 3분이면 오랜 시간이죠. 자, 검사님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도.